앞에 부분까지 역학 파트에 대한 종합 문제들이 나오는 일과 에너지인데 1, W라고 쓰고요. 에너지 E라고 쓰는 거 요거 둘 다 스칼라량이죠. 그래서 요것들은 누가 한 일이 오른쪽으로 몇 줄이다, 아래쪽으로 몇 줄이다 합성할 때 요거 합성하면 얼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숫자끼리 덧셈 뺄셈 하면 되는데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도 1값이 플러스 10줄이다, 마이너스 3줄이다, 에너지가 플러스 100줄이다, 마이너스 50줄이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의 부호는 진짜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값을 객관적으로 갖는 거지 나는 이쪽을 플러스라고 볼 거야 라고 해서 기준 방향에 대해서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2일이라는 것은 FS라고 구하는데 FS 코사인 세타 줄이라고 구하는 게 원래 더 맞다. F는 힘이고 S는 변이에요. S는 변이다 라고 하는 거 깜빡깜빡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5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가 외부에 어떤 힘에 의해서 2N의 힘을 받으면서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3m를 진행했다라고 하자. 그러는 동안에 5kg짜리 물체가 2N에 의해서 받은 일은 얼마? 몇 줄? 일은 몇 줄? 2 곱하기 3 해가지고 6줄이요 이러면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경우는 물체 변이가 오른쪽으로 3m, 물체가 가진 힘이 오른쪽으로 2m 했을 때 변이와 힘 사이의 각도가 몇 도 벌어져 있어? 0도 벌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0, 코사인 0 얼마니? 플러스 1이죠. 그래서 6 곱하기 플러스 1 해가지고 6줄이요 라고 하면 됐다는 거. 자 여기 물체 100kg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100kg짜리 물체가 2N의 힘을 받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2N의 힘을 받을 겁니다. 해당 물체가 오른쪽으로 8m 갔다가 왼쪽으로 5m만큼 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쭉 움직이는 동안 2N에 의해서 받은 일은 몇 줄? 2N에 의해서 받은 일은 총 6줄이죠? 8m, 5m, 13m 이동거리 재는 거 아니고 변이가 3m 오른쪽으로 라고 했으니까 그거 3m 곱하기 오른쪽 사이각 0도 해가지고 6줄 똑같이 쓰는 거라고. 질량이나 시간은 일 구할 때는 페이크다. 100kg, 1kg, 100톤 뭐 필요 없다. 힘 곱하기 변이만 해주면 되는 거다. 물체가 뭐 질량은 페이크긴 한데 10kg짜리 물체가 있는데 물체에 위로 2N의 힘이 가해지면서 오른쪽으로 3m만큼 변이가 생겼어요. 이때 2N이 물체에 준 일은 몇 줄? 0줄 해야지 되는 거죠. 2, 3, 6 곱하기 코사인 90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0kg짜리 물체에 왼쪽으로 2N이 가해지는데 물체는 오른쪽으로 3m만큼 갔어. 요 과정에서 일은 몇 줄? 2N이 해준 일은 몇 줄? 마이너스 6줄. 계속 얘기하는데 20kg 뭐 이런 거 다 페이크고요. 일 구할 때는 아무 쓸모 없는 거고요. 물체 가해지는 힘의 방향과 물체 변이 방향이 이게 나란한 게 아니라 180도 차이 나는 파이라디안만큼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요럴 때에는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80도 해주면 마이너스 1 곱해야 되면서 마이너스 6줄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 뭐 그런 의미에서 fs 코사인 세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체가 가해지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할 때는 이렇게 구해줘도 돼요. fs 코사인 세타로 구해줘야 되는데 구해줘도 되는데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시시각각 계속 변할 때 아니면 일정하다가 변했다가 또 일정하다가 변했다가 변해서 일정하다가 뭐 이렇게 될 때에는 E를 구하는데 이렇게 아니 힘이 2, 3, 4, 5, 4, 3, 2, 1, 0뉴턴 뭐 이렇게 가해진다면 F를 얼마를 써야 돼? 라고 그랬을 때는 요거는 FS 그대로 구하지는 못하는 거고 물체가 받는 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 안 그리면 못 구해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가로축을 위치, 물체의 위치라고 놓고 거기 갔을 때 받을 힘들 요거 그래프를 그려서 밑넓이를 구해주면 2를 나온다. 이렇게 해줘야지 되겠다. 이상하네. 저렇게 해서 밑넓이 구하면 충격량이었는데 라고 할 뭔가가 떠올라요? 저렇게 해서 밑넓이 구하면 충격량 나올 때 가로 세로축은 뭐였었지?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은 힘이었을 때 세로축은 힘은 똑같은데 가로축이 위치가 아니라 시간이었을 때는 그래프 그려서 밑넓이 구하면은 충격량이다 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 앞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하니까 대응해서 또한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이해해 줘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맞는데 위치에 대해서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에 내내 특정 힘이 F뉴턴이 일정했다. 1m, 2m, 3m 위치까지 와도 내내 일정했다라고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하면은 몇 미터 같냐? 변위 크기 곱하기 F 일정한 크기의 힘 가로 세로만 곱해줘도 밑면적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FS라고 쓰는 것 뿐이었다. FS 코사인 세타라고 쓰는 것 뿐이었고 원래는 이렇게 구해주거나 뭐 조금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스러운 용어를 쓰면은 위치로 힘을 적분해 준다 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게 2를 구하는 방법이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다음 에너지라는 거 얘기하게 되는데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라고 하면 그게 무슨 에너지인지 종류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요 파트에서 지금 이 단원에서 사용할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있고요. 포텐셜 에너지 있고 그걸 각각 구한 다음에 그냥 단순 덧셈을 한 역학적 에너지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만 따지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화학 에너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에너지, 핵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같은 것들도 단원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안 배우기도 할 건데 열 에너지, 빛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뭐 특수상대성 이론 가면 정지 에너지 E는 MC 스퀘어 하면서 구하는 그런 것들은 교과 과정 진행하다 보면 그때 나올 거고 지금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 세 개의 에너지만 알면 된다. 운동 에너지 자 여러분들 공식 그냥 외우면 됩니다. 특정 물체의 운동 에너지 얼마? 공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중학생도 알고 고등학교 1학년도 알고 고등학교 2학년 때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더라? 너무 당연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물체의 질량의 속도, 현재 속도의 제곱 한 다음에 2분의 1 해줘야지 2분의 1 mv제곱 줄 단위로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 단위 써야 이렇게 나오죠. 센티미터 퍼 세크 단위 써가지고 또 순간 착각한 친구들 있습니다. 문제에서 페이크로 그런 거 나온 거 있어요. 물체가 여기 있다가 여기 갔는데 몇 센치 더 갔는데 어쩌고 한 다음 운동 에너지 얼만큼 변했니? 그랬는데 이거 센티미터 퍼 세크 그대로 써가지고 숫자 잘못 구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구하는 공식이 있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구하니? 자,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더 많이 있긴 한데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는 일단 우리 공부하는 동안에 문제 풀 때에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라고 구하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마이너스처럼 생겼네. 2분의 1 kx 제곱 줄이라고 이렇게 쓰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 그러면은 물체하고 움직이는 데 관련해서 어떤 탄성체, 용수철이 또 등장했을 때에는 용수철의 길이 변화에 따라서 용수철에 이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쓰기는 하는데, 그런 것도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냥 뭐 용수철 없는데요 싶으면 없구나,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아예 무시하고 요 중력의 포텐셜에만 계산해 줘도 된다. 선생님, 둘 중에 뭐가 진짜 포텐셜 에너지예요? 둘 다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요. 전하량 Q에 대해서 전위 V, 볼트인 위치에 있을 때는 QV 또는 KR분의 QQ 해가지고 그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계산도 또 해가지고 포텐셜 에너지가 3개의 항으로 구성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은 보진 않을 거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나옵니다. 요렇게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를 더한 거다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굳이 공식처럼 얘기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물체의 질량, 속도, 높이 이용해서 2분의 mv제곱 더하기 mgh다 라고 하는 게 정석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g 더하기 mgh 더하기 2분의 1 kx제곱이다 라고 할 건데, 용수철은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걸로만 외우는 경우들이 있을 따름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쪽에 박스 안에 정리된 내용, 2를 구하는 방법, fs, 코사인 세타, 그래프 얘기는 내가 지금은 여기서는 잠깐 생략했는데 그런 것도 있다 하고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m 제곱 더하기 mgh 또는 2분의 m 제곱 더하기 mgh 더하기 2분의 kx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 용수철도 없는데 왜 자꾸 그래요? 그럴 때는 2분의 kx제곱은 이제 생략하게 할 뿐이라는 거. 요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일과 에너지를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 5쪽의 예제 1번으로 빠르게 봅시다. 일 구하는 요령으로서 뭐 저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거, 요런 요령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질량 5kg짜리 물체가 있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정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물체가 뭐 아주 매끄러운 땅바닥 위에 있는데, 물체에 오른쪽으로 F1 20N, 야 내가 도와줄게 F2 3N, 그쪽 아닌 것 같은데, 야 왼쪽으로 가야 돼 F3 8N, 야 쟤 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뭐 이러는 3개의 힘이 외력으로서 작용한다고 치자. 이런 힘은 문제에서 그냥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잠깐만, 여기 지구잖아 그러면은 지구 전체가 물체가 하는 중력 50N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땅바닥에 붙어서 가는데 그러면 수직항력이 아마 50N. 땅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쭉 가면은 이거 뭐냐 해가지고 이제 상쇄될 만큼으로 해서 수직항력 뭐 이렇게 50N 위로 또 작용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타 등등 다른 힘은 더는 없고 이 5가지 힘만 받으면서 물체가 움직인다고 합시다. 정지 있었는데 상쇄되고 20N, 3N, 8N 이렇게 가해지면은 물체는 이런 힘을 일정하게 받으면 등가 속도 운동하면서 어디까지 갈 건데 한 10초 정도만 가보자 라고 그랬어요. 10초 동안 물체가 이렇게 갔을 때 최종적으로 가지는 속도 내지는 물체의 오른쪽 방향으로의 변이, 요거 빠르게 대답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힘들을 받으면서 10초, 처음에 0m/s였었다가 10초 동안의 변이와 최종 속력 얼마가 되는지 구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힘과 등가속도 운동 관련한 문제죠. 어떻게 돼요? 위아래 방향으로 하면 상쇄되고 오른쪽으로 23, 왼쪽으로 8 하면 R자 힘이 오른쪽으로 15N이니까 질량이 5kg이니까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3m/s제곱이고요. 0m/s에서 10초 동안 이런 식으로 가속되면은 최종적으로는 30m/s 되겠죠. 오른쪽으로 30m/s 속도를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된 동안에 힘들이 일정하니까 가속도도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면
평균 속도는 0, 30 더해서 절반, 평균 속도 15m/s로 10초 동안 가야 되니까 변이는 평균 속도 곱하기 10초에서 150m만큼 갔을 거다. 뭐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만큼을 움직이는 동안에 자 우리는 물체가 받는 힘 5개 알고 있으니까 5개의 힘에 의한 일값을 구해보자. 5개의 힘에 의한 일값들 F1에 의한, F2에 의한, F3에 의한 그리고 중력 또는 수직항력에 의한 힘도 한번 구해보자. 이것도 엄연한 힘입니다. 나머지는 외력이고 이건 특수한 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힘 중에 뭐 이름 있는 힘, 문제에서 주어진 힘 이런 차이들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F1, 2, 3 중력 수직항력이 한 일들을 구해라 라고 한다는 거는 fs 코사인 세타라는 거를 적용을 할 때 여러 개의 힘이 있으면은 특정 힘이 한 일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힘이 이렇게 5개 나왔으면은 아 열심히 합력 구해야지 그래서 합력이 한 일 구해야지 무조건 그것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아 난 너 신경 안 써. 아 난 너 신경 안 써. 이러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F1이 한 일은 몇 줄? 외력으로서 오른쪽으로 20m 가지는데 완전 오른쪽으로 150m 가는 동안에 그 힘이 해준 일은 몇 줄? 곱셈 어렵지 않죠? 3000줄 FS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F2가 한 일은 곱셈 한 번만 더 합시다. F2가 한 일은 450줄 그죠? F3가 한 일은 8 곱하기 150 해서 끝나면 안 되고 8 곱하기 150 해가지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 8N이 열심히 가해지는데 물체는 꾸역꾸역 반대쪽으로 갔으니까 힘과 변이 사이의 각도 180도니까 코사인 180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00 1200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아까 전에 봤었던 힘은 저쪽으로 가야지는데 꾸역꾸역 물체는 이쪽으로 오는 경우였었죠. 중력이 한 일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중력이 한 일 몇 줄? 중력이 한 일은 원래는 50 곱하기 150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해야 되는데 어차피 중력은 아래로 가야지는데 물체는 오른쪽으로만 가니까 두 사이 각도가 90도니까 코사인 90 0 곱할 거라서 0줄. 이게 또 아까 전에 잠깐 봤었던 물체가 어떤 힘을 받긴 받는데 야 일로 와 이쪽으로 가속돼야지 그랬더니 싫은데 아닌데 나는 그냥 이쪽으로만 가는데 라고 꾸역꾸역 오른쪽으로 힘의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굳이 가는 그럴 때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고 그럴 때 물체의 그 힘이 한 일은 0줄이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수직항력의 한 일도 당연히 0줄이겠죠. 이거 뭐 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쪽 방향이라는 것도 지금 물체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수직에 서로 이제 90도 각도 차이를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또 구하라 그럽니다. F1하고 F2의 합력이 한 일을 구해보자 라고 그랬어요. F1, F2의 합력이 한 일을 구해보자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F1과 F2는 합력이 오른쪽으로 23N이고 곱하기 변이 크기 150m 그대로죠. 150 그래봤더니 0, 5, 3, 15 이렇게 하고 23 뭐 이렇게 해가지고 3450 줄 나오는데 요 합력 23N는 오른쪽이니까 그 변이하고 완전 같은 방향 할 거라서 플러스 3450줄. 아유 곱셈 어렵다. F2하고 F3가 요 합력이 한 일도 구할 수 있다. 개별 힘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다? F2, F3 합력이 어떻게 돼요? 방향 왼쪽. 크기는 5N. 왼쪽으로 5N이 오른쪽으로 150m 가는 물체에 대해서 한 일은 마이너스 750줄. 그죠?
왼쪽 힘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 180도 되는 것을 5 곱하기 150 마이너스 750 이렇게 구했는데 자 이렇게 진짜로 합력 구하고 합력 F, S 변위, 코사인 세타도 계산해서 또 구해주는 거 해놓고 봤더니 F1과 2의 합력이 한 일은 3450줄인데 그 합력 F1, 2 각자가 3000줄 450줄이를 했네. 요걸 더해줘도 그대로 되겠다. F2하고 3 합력 5N 왼쪽으로 5N이 한 일 구하긴 했는데 그거 요거 더해줘도 되겠다. 빼는 게 아닙니다. 450이고 마이너스 1200인 거를 합력 구할 때는 그냥 합해준다. 그대로 더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당연히 F1, 3 중력이 한 일, F2, 3 중력 수직 항력이 한 일 이런 것들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뭐로 더할 거냐 이거 개별 힘이 해준 일을 다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어떤 힘들이 한 일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당연히 모든 힘이 한 일도 구해줄 수 있겠죠. 모든 힘이 한 일. 자 더하자. 이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전체 합력 한번 구해볼게요. 위로 50 아래로 50 상쇄되고 합하면 오른쪽으로 15N 이거 아까 전에 구해놨었죠. 15N이 오른쪽으로 가해지면서 물체도 150N 이렇게 가는 거 같은 방향이니까 코사인 0도 플러스 1 곱하기 15 곱하기 150 15제곱 225인 거 쉽죠? 그래서 2250줄 플러스 2250줄 이라고 할 수가 있거나 그 5개의 힘들을 모두 다 걔네들이 모두의 합력이 한 일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 뭐 한 거 이게 다 더하면은 그것도 2250 나올 겁니다. 심심하니까 이것도 한번 구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체의 최초 운동 에너지는 얼마? 당연히 0줄 2분의 1 m v 제곱 하니까 0줄 30m/s가 됐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 운동 에너지는 얼마? 2분의 1 이건 계산해야 되죠. 5kg 30V의 제곱 900 요거 4500 절반이니까 2250줄 이렇게 나오네. 자 이게 2250줄이라는 게 아니라 0줄에서 2250줄이 된다는 거 요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일과 에너지를 함께 공부하는 이유가 물체가 받은 이 일은 물체의 에너지 변화와 같다 라는 것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하는 거다. 얘들을 엮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운동량, 충격량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뭔가 자꾸 이게 겹치는 모양이 떠오릅니다. 정의, 그래프의 밑넓이를 구한다. 얘들 간의 관계가 뭐는 뭐와 같다. 앞에서는 물체가 받은 힘에 의한 충격량 FT는 물체의 운동량 변화와 같다라고 하는 거랑 근데 그거는 이제 방향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였고 이거는 아무튼 크기가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뒤에 가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걸 또 하죠. 뭔가 보존 법칙이 앞에서도 나왔었고 뒤에서도 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대응하는 구조가 되게 비슷한데 그래서 더 이제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배우는 거기도 하다. 그런데 물체가 받은 이 일과 에너지 변화가 같다라는 것 중에 여기서 보니까 물체가 받은 힘이 여러 가지일 때는 지금 예시 하나만 보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는 것 같지만 그냥 맞습니다. 물체가 받은 모든 힘들에 의한 총합력이 한 일 아니면 그 힘들이 한 일들의 총합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다라고 먼저 쓸 수 있다. 물체가 받은 모든 힘들의 이 일을 다 더한 것은 운동 에너지 변화다라고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일 에너지 정리, 일반적으로 이일 에너지 정리는 물체가 받은 이 일과 그 물체의 에너지 변화가
라는 일반적인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일단 운동 에너지의 변화, 에너지 중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는 물체에 가해진 합력의 한 일과 같다라고 썼습니다. 요거를 특히 일, 합력의 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일반적인 일 에너지 정리 속에서 이거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에너지 중에는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포텐셜 에너지,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라는 에너지도 변화가 일로서 표현이 될 건데 요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 이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그 물체에 가해진 중력이 물체에 한 일, 그거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자라고 하는 거라고. 중력이 한 일만 굳이 요거를 또 구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로 변환해서 쓸 수 있다. 뭐 그렇다는 거 일단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나 변할 거냐라는 것도 구할 수 있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구한 일과 같다? 어떤 힘들이 해준 일과 같다? 힘들에 해준 일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합성한 것과 같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변화량하고 변화량 다음에 요거 변화량 될 건데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러면은 요거는 요거 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게 뭐라 그랬어? 물체가 받은 모든 일, 모든 힘에 의한 일. 요거는 중력에 의한 일에 마이너스 붙인 것을 더해라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일 중에 중력이 해준 일도 들어가 있었을 건데 그것만 싹 빼라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물체가 받은 힘 중에서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해준 일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또는 여기서 계속 포텐셜 에너지 얘기를 할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일단은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처럼 하는데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중력과 탄성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해주는 일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전기력이 해준 일까지 포함해가지고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중력, 탄성력, 전기력에 의한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힘 다 빼고 또 나머지 힘들이 해주는 일 이렇게 구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일 에너지 정리이다. 뭐 문제 자꾸 적용을 해봐야지 아는 거지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는 크게 와닿진 않는데 이거 빨리 문제로 보기 위해서 일단 넘어갑시다. 다음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자 학생들이 굉장히 또 잘못 이해하거나 문제 적용할 때 헷갈리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먼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법칙이 아니다. 법칙이 아니다. 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법칙. 보존이 되니? 될 때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기 있잖아. 역학적 에너지는 변한다. 변한 양은 이런 만큼의 일과 같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되는데 싶은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법칙이라기보다는 보존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등장해서 너무 자주 나오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때는 성립한다 라고 용어를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다.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언제? 뭔가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이제 말을 잘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학생들이 은근 잘 알아들어요. 언제 그러냐면 물체가 또는 물체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물체가 막 억지스럽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뭐 어떤 물체가 특정 상황에 놓인 다음에 나는 빠질게 움직여봐 난 보기만 할게 요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고 하자.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어떤 경우냐 내가
지면에서 어떤 물체를 들고 그냥 떨어뜨렸어. 가만히 놨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보기만 할게. 아,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게. 그러면 물체는 뚜루루 이렇게 자유낙하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물체를 이런 건 괜찮아요. 내가 위로 처음에 던졌어. 아, 인위적으로 던졌네. 일단 초기 조건을 줄 때까지는 인위적이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내가 아유 그다음부터 나는 보고만 있을게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삐용 삐용 할 때 최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내 보존된다. 비스듬하게 던져도 마찬가지요. 아, 내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올리고 던지는 것까지 할 텐데 그다음부터 나는 이제 보기만 할게. 이거 보기만 할게. 안 건드려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가는 내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던지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경사면이 있긴 있는데 경사면이 인위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요. 어떤 경사면에 물체를 놓긴 하는데 아 그다음부터 나는 그래도 보고만 있을게 이랬을 때 마찰력 공기저항은 작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스르르르르 미끄러지는 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요. 여기서 내가 물체를 처음에 던지기만 했을 때 슝 이렇게 내오는 계속 언제나 순간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공면을 따라서 물체가 손을 놔서 자연스럽게 처음에 속도는 좀 줘도 되긴 해요.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관찰만 했어요. 역학적 에너지 이럴 때도 보존된다.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을 좀 알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럴 때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천장에다가 용수철을 달아놓고 물체를 달고 내가 용수철에 대해서 물체를 조금은 내가 좀 당길 수 있지. 초기 조건은 괜찮아요. 어느 정도 당긴 다음에 탁 놨어. 그럼 물체는 어떻게 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띠용띠용 할 겁니다. 이러는 동안에 이건 자연스럽니? 이것 정도도 자연스럽다고 할 겁니다. 이러는 동안 운동에너지, 중력 포텐셜이, 탄성 포텐셜이 다 더한 값은 또 이것도 보존이 돼요. 이 정도까지는 보존이 됩니다. 이건 자연스럽나 보자. 여기 땅바닥이 있는데 물체를 놓고 내가 줄을 이렇게 달아놓은 다음에 내가 줄을 잡고 쭉 당겨요. 당겼더니 물체가 좋다고 쭉 끌려갔어. 이러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냐? 이거는 소위 자연스럽니? 아니죠. 내가 개입을 하잖아. 관찰자가 개입을 하잖아요. 아, 내가 당길 거야? 나 보기만 있지는 않을 거야. 당길 거야.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습니다. 자, 내가 물체를 놓고 줄을 놓고 도르래를 달고 이쪽으로 줄을 내놓고 줄을 이렇게 쭉 당길 거야. 그럼 물체가 오 이렇게 올 거야. 내가 쭉 당겨서 쭉 오는 동안에 물체는 역학적인 보존되겠니? 안 됩니다. 야, 요거만 아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도르래로 이렇게 눈속임 하는 거잖아. 역학적인 보존 안 됩니다. 여기 마찰이 없고 공기장이 없어 역학적인 보존 안 되는데 여기다가 A 물체, B 물체를 놓고 내가 이 상태에서 싹 손을 놨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쭉 미끄러져서 이쪽으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렇게 돼. 이런 동안에 물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니? 자, 이렇게 하는 거랑 아까 내가 당기는 거랑은 뭐가 다른 거야? 아까는 내가 어쨌든 힘을 줘서 일을 하기 위한 힘을 또 따로 줬는데 이거는 이번에 이렇게 놨을 뿐인데 나는 구경만 하잖아 라고 놓는 거잖아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아까랑 지금 이거 구분을 할까? 구분을 할까요?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의 역학적 에너지 또 보존이 안 돼요. 이건 뭐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역학적인 보존은 안 되네 싶기는 한데 자, 뭐라 그랬어? 얘만 보면 뭔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뭔가 힘을 막 이렇게 받고 있잖아. 전체적으로 봐야지 여기서 억지로 당긴 애가 없구나. 구경만 하는 거였구나 라고 나오면 이거는 자연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A 물체, B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합이 보존된다 라고 해야지 되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이런 경우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됩니다. B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이 안 돼요.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지만 전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해야지 되겠다. 상황은 계속 복잡해집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경사가 있어요. 경사가 있어요. 경사가 있어요. 또 경사가 있어요. 물체, A 물체에 줄 도르래. 줄 B 물체, 줄 도르래. 줄 C 물체, C 물체에 줄 도르래. D 물체 덜렁덜렁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손을 놨더니 얘네들이 손을 놨더니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움직입니다. 주르륵 움직여요. 그런 동안 A, B, C, D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보존이 돼요? 안 돼요? 보존이 됩니다. A, B, C, D 물체 어이구 경사네 미끄럽네. 그래서 하지만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보존이 돼요. 그런데 B 물체만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C, D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보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다 더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하나만 더 한다 그랬는데 하나만 더 하자. 뭐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었어. 그런데 움직이네. 줄을 이렇게 탁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경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쭉 가다가 A랑 B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움직이고 얘도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C하고 D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게 쭉 갈 거예요. 그러는 동안 A, B, C, D 전체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까요? A, B, C, D 전체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보존이 될까요? 보존이 됩니다. 자, A, B만 보자. A, B에 대해서 줄을 끊어먹긴 했지만 그 이후에 어이구 이렇게 되는 거 자연스럽니? 이 줄은 이제 없어진 거니까 어이구 하는 거 이거 자연스럽죠? A, B만 봐도 자연스러워. A, B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보존됩니다. 이 줄이 없으니까 이후에 난 보고만 있었는데 끄는 이후에는 보고만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 C, D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보존이 되죠. 어차피 보존되고 보존되니까 A, B, C, D의 총 역학적 에너지 합도 보존이 됩니다. 얘네들이 어이쿠 가는 동안에는 하면서 가도 순간순간 모든 역학적 에너지 합이 또 보존이 될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상황을 이렇게 확장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자, 이제 간단한 문제 하나만 풀고 추가적으로 연습하는 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추가 설명할게요. 연습 문제 9쪽에 2번입니다. 9쪽에 연습 문제 2번. P점 정지에 있는 것 지면으로부터 H점이었었는데 라지 지점이었었는데 질량을 안 가르쳐준 물체가 스몰 h 높이 지점인 Q점까지 가서 가질 속력이 9m/s였다면 문제에서 알려준 문자들을 이용해서 그 속도를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지에 있었다. 질량은 안 가르쳐줬다. 그래요. 질량은 안 가르쳐줬는데 안 가르쳐준 거는 안 가르쳐줘도 뭐 문제 푸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했겠죠. 자, 일단 답 찾았어요? 아주 쉽게 빨리 찾았나요? 자, 이렇게 미끄러지는 물체의 질량을 안 가르쳐줬는데 질량을 굳이 mkg짜리라고 내가 한번 뭐 안 가르쳐줬지만 뭐 있나 보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런 상황을 내가 확인을 쭉 생각해 보니까 요런 미끄러짐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공기저항이나 마찰받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라서 굉장히 요 미끄러짐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될 거야 라고 여기서 써보자.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될 거야 라고 쓸 건데 그걸 실제로 쓰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든 안 되든 이 순간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요. 요 순간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구하는 건 가능해요. 어떻게? 용수철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의 그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구해도 되겠어요. 이 상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하니까 0.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 M, G, H를 이 순간에 대해서는 라지 H를 쓰자. 요게 역학적 에너지. 이 순간은 2분의 1 모르는 질량 M, V 제곱, V 값 그냥 V 그대로 놨네요. 더하기 M, G 이 순간의 높이 스몰 h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떤 편견 없이 구한 그냥 아까 역학적 에너지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될 상황이라고 봤잖아요. 보존되는 거였으면 뭐 막무가내로 구한 값이 같다라고 놓을 수 있다는 거네 라고 하자. 그랬더니 역시나 M 값은 항에서 상쇄되고 2분의 1 V제곱이 이항하면 라지 H 마이너스 스몰 h G 뭐 이렇게 묶이는 이항 결과가 나왔고요. 양변에 2 곱해받고 V 루트 2 H 마이너스 스몰 h G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땅바닥이 있어요. 여기 빗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자를 이제 숫자로 바꿔볼게요. 여기가 5m예요. 물체 질량 이번에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서 1m/s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자. 정짓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쭉 가다가 여기 구덩이가 있었어. 아이고 누가 여기다 땅을 파놨냐 그래가지고 구덩이가 있어서 물체가 쭉 가다가 어이쿠야 그래가지고 물체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는 2m만큼 내려간 구덩이 속의 지점인데 여기까지 가서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긴 했다. 다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이제 V/ms로 이렇게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V 값을 중력가속도 G는 10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 나온 숫자들을 이용해서 여기 구멍 부분에서의 V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한번 구해봅니다. G 중력가속도는 10m/s 제곱이라고 하고 숫자는 예쁘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비슷한 문제인데 은근히 이것도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다 보면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똑같이 갑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할 때 내내 등가속도 운동도 또 아니고 그럴 때는 특히 일에너지 정리를 쓰면 문제가 어느 정도 쉽게 풀립니다. 요 순간 물체 질량은 M이라고 하자. 뭐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요 순간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요. 그런 다음에 요 순간 역학적 에너지랑 비교하는 작업을 할 건데 일단은 편견 갖지 말고 역학적 에너지 구합니다. 요때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적당한 M 곱하기 V 제곱 더하기 M, G, G는 10, H 5m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합니다. 자, 여기 쓸 때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2분의 1 적당한 질량 M에 대해서 속도 V 제곱 그냥 일단 구해놓기는 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거예요. 질량 M G 중력가속도는 10인데 높이가 몇 미터니 여기 있을 때 그 순간에 높이는 몇 미터니 높이가 2m가 아니라 높이 2m는 여기 있을 때죠. 여기 있을 때는 마이너스 2m라고 써야 된다. 포텐셜 에너지를 마이너스 몇 미터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한 역학적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잠깐만 여기서 쭉 가서 이렇게 낙하하는 것도 이거를 구덩이를 따라락 굴러서 갈 수도 있는데 툭 하고 떨어졌다고 치더라도 이 과정이 자연스럽니?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뭐 이상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라 이런 거 안 했잖아. 쓱 툭 뭐 이렇게 간 것 뿐이니까 이것도 조금 거친 말로 대충 얘기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대 자연스러운 미끄러짐 운동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게 같아야 된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 모든 항에서 질량 M값이 이렇게 상쇄가 되면서 조금 계산해 볼게요. 요거 2분의 1 플러스 50, 50.5죠. 는 요거 2분의 1 V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네요. 요거 마이너스 20이라고 아예 써버립시다. 그렇게 하면은 요거 넘기면 요거 70 되고요. 70 됐는데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1 더하기 140은 V제곱 되죠. V는 루트 141. 루트 144가 12니까 루트 141은 11. 얼마 거의 10이 가까운 그런 속도인데 아무튼 정수로 안 떨어집니다. 여기서 루트 141m 퍼 세크, 미터 퍼 세크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이동하고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m라는 높이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느냐.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가 몇 미터쯤 돼요? 높이가 한 1.5m 되려나? 그러니 여기가 1.5m 되는 지점이니 아 대충 그렇지 않을 거야 얘들아. 여기가 2층이야. 여기가 땅바닥이 아니라고. 그래서 벌써 이거는 한 뭐 6m, 막 이렇게 4m, 5m 뭐 이렇게 되는 지점일 수도 있어요. 야 여기가 2층이니? 그래서 여기가 뭐 한 기본적으로 한 3m, 2m 이렇게 찍고 올라와야 되는 점이니? 여기 밖에 가면 여기가 언덕 올라오던 길 중에 있는 건물의 2층이에요. 무슨 얘기야? 해발 고도는 또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아 맞다. 아 괜찮아요. 여기가 땅바닥이려니 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고 아 맞다. 여기는 2층이지 3층이지 5층이지 생각하고 풀어도 괜찮고 다 괜찮아서 이런 경우도 여기가 땅바닥일 뿐인 거지 해발 고도로서는 아 이렇게 하고 바닷물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높이가 벌써 뭐 150m 지점 여기는 157m 지점 이럴 수도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가 높이 기준점이고 여기는 높이가 7m고 여기는 0m인데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는 높이가 0m고 사실은 여기가 다 지하실이야. 0m고 여기는 높이가 마이너스 7m쯤이야 라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적용하고 하는 것에 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문제 푸는 게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문제 출제자가 땅바닥에 대해서 여기는 5m 지점이에요 라고 그랬으면은 그 사람이 낸 문제를 푸는 동안에 있어서는 여기는 높이 5m, 여기는 높이 마이너스 2m라고 하고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높이의 기준점을 어느 정도 임의로 잡아서 아 여기는 이랬다가 높이가 이런 데로 변했어 하면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나 보존된다 등등을 쓸 수는 있는데 출제자가 지금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이라고 물었을 때는 아니 나는 여기가 0m 지점이라고 볼 거야. 여기가 0m 지점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고 땅바닥은 여기다 그랬을 땐 출제자가 시키는 높이를 따라가면서 중간중간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그래서 차이는 아 보존됐음 뭐 이렇게 하면서 풀어주기는 해야 돼요. 심지어 물체가 여러 개 있는데 얘는 높이 기준을 여기, 얘는 높이 기준을 여기다가 놓고 높이 안 변했음 0으로 일정 높이가 여기 비해서 높이 2m 내려왔음 이런 것들을 각자 기준을 정하고 구해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내가 임의로 쓸 거냐 편한 대로 쓸 거냐 내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출제자 문제를 이렇게 정의한 사람의 그 높이 기준으로 쓸 거냐라는 거는 요거는 오묘한 문제이기는 한데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 포텐셜 에너지가 정확히 얼마냐 내가 시키는 거 기준으로 써봐 했을 때는 그거 따라가긴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요.
자,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보존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A 물체 연습 문제 10쪽의 6번입니다. 3kg. B 물체 2kg인 물체가 굉장히 미끄러운 실험대 면 위에 놓여 있을 때 물체들이 자연스럽게 가만히 나는 이제 살짝 놓으면은 아무래도 여기 무거운 게 그래도 달려 있으니까 물체들이 이만치 이동을 할 것 같아요. S미터만큼 오른쪽으로 아래로 각각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더 오랜 시간 이동하면 더 많이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적당히 임의의 시간 동안 이동하면 이만큼씩 각각 오른쪽으로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연습했었던 거 물체가 받는 힘들 써봅시다. A 물체 중력을 아래로 30N, 수직항력을 위로 30N, 장력을 오른쪽으로 적당히 T뉴턴 받으면서 물체는 움직일 겁니다. B 물체 중력을 아래로 20N, 장력을 위로 같은 크기 T뉴턴 받으면서 아래로 S미터 변위를 가질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요걸 한번 구해보자. 요렇게 나온 A 물체, B 물체, A와 B의 합값에 대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뭐를? 운동 에너지 변화, 포텐셜 에너지 변화,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다 구해보자. 결론적으로 6번의 기억, 니은, 디귿을 풀기는 풀 건데 이렇게 풀어봅시다. 자, 문제풀이 요령 한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형식, 물체 두 개가 나오고 이렇게 길이가 변하지 않는 줄로 연결돼서 함께 움직이는 경우에는 A 물체의 운동 에너지, B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A와 B는 속력이 공통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질량비만큼씩 운동 에너지가 함께 증가, 함께 감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속도가 1m/s, 1m/s에서 속력이 2m/s, 2m/s, 100m/s, 100m/s 이런 오른쪽으로 몇 m/s, 아래쪽으로 몇 m/s의 속력이 공통일 거니까 2분의 1 mv제곱이라고 구할 운동 에너지의 변화 값은 v제곱이라는 것의 변화가 공통일 거니까 질량비대로 나타날 것 같다. 뭐 A 물체는 3, B 물체는 2kg이면 A의 운동 에너지가 3K 정도 증가한다라 그러면 B의 운동 에너지는 2K만큼 3대 2로 뭐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 조금 증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비율로 증가할 거다. 적당한 비례상수 K에 대해서. 그러면 A와 B의 운동 에너지 합은 5K만큼 증가할 거다.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자,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이런 경우입니다. 줄로 연결돼서 함께 움직이는 경우는 각각의 물체는 운동 에너지는 질량비로 대충 표시하자. 대충이 아니라 진짜 구할 수도 있는데 질량비로 그 비율적으로만 계산을 해줬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얼만큼 변하느냐? 요거는 각각의 물체에 대해 mgh, mg, 델타 h로 포텐셜 변화를 표시를 해줄 거예요. A 물체는 쭉 이동하지만 높이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높이 변화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제로. B 물체는 높이 변화, 뭐 중력이니 뭐니 별 신경 쓰지 말고 적당히 S만큼 높이가 내려갔다면 2kg짜리 물체는 mg, S, mg, h 변화 mg 곱하기 10, 20 곱하기 h인데 S만큼 내려왔으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20S 줄만큼 적어졌을 거다. 감소했을 거다 쓸 수 있다고. 둘의 합값에 대해서는 그냥 덧셈합니다. 마이너스 20S.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구할 때 각각에 대해서는 합을 구할 때 이걸 바로 1에너지 정리를 씁니다.
1에너지 정리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1로서 표현하는 걸 드디어 쓸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 A 물체는 오른쪽으로 S라는 변위를 가질 건데 중력, 수직항력, 장력 크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러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A의 변화는 B 신경 쓰지 마세요. A에 가해지는 힘 세 가지 중에서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이 한 이 일의 합으로 결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뭐야? 이 힘의 합력이 한 일인데 이 힘이 한 1과 1의 합으로 구해도 된다 그랬죠? 합력이 한 일은 각각의 힘이 할 1의 합의 몇 줄 그거 더하기만 해도 된다고. 3000줄, 450줄, 3450줄 그냥 더하기만 해도 된다고. A 물체가 요렇게 이동한, B 신경 쓰지 마세요. A 물체 요렇게 이동한 동안 A가 받은 중력은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수직항력이 한 일은 A에 대해서 몇 줄? 수직항력 몇 줄이 이랬다? 0줄. T뉴턴의 힘은 A에 대해서 몇 줄에 일을 했다? TS줄. 장의 크기 일단 미지수 T로 놓고 적당한 거리 S만큼 갔다면 TS줄에 일을 했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가 받는 힘은 중력 아래로 20N, 위로 T뉴턴의 크기를 가지는 힘을 받으면서 아래로 S미터만큼의 변위를 갖습니다. 이번에는 높이의 변화 의미가 아니라 변위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동안에 B만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A 신경 쓰지 마세요. 역학적 에너지 합이 보존될 거다.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중력, B가 받는 중력, 그거는 제외하고 B가 받을 요 힘, 위로 T에 의한 일만큼이 아마 역학적 에너지 변화였을 걸이라고 하려다 보니까 몇 줄?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몇 줄? 위로 T 크기, 아래로 S라는 변위. T가 한 일만 구하면 되는 거죠. 중력 제외했으니까. 그러니까 몇 줄이야? 마이너스 TS줄.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A는 증가하고 B는 감소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요거 합해봤더니 0줄.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 총합은 보존된다라는 게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됐어요. 이제 운동에너지, 포텐셜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뭐 이렇게 돼야 돼요.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 해야 되죠. OK는 20S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K는 4S예요. K는 4S예요. 요거는 플러스 12S예요.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 TS예요. 12S는 TS예요. T는 12. T가 뭔데? 장력의 크기 12N이에요. 장력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K4S니까 요거 플러스 8S예요. 12S 뭐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얘기합니다. 물체가 움직인 동안 니은 역학적 에너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냐 감소하냐 일정하냐? 감소한다. 대답할 수 있고요. 디귿 움직인 동안에 A의 운동에너지 증가와 B의 포텐셜의 감소의 B는 몇 대 몇이냐? A의 운동에너지 증가는 12S, B의 포텐셜 감소는 마이너스 20만큼, 그러니까 감소는 20S. 12대 20, 3대 5예요. 3대 2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이게 은근히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인데 요 6번 문제가 이렇게 모든 물체에 대해서 운동에서 포텐셜 역학적 에너지 A 거, B 거 합에 대해서 다 구하는데 운동 에너지는 질량 B로 적당히 표시, 질량 B 비율로 적당히 표시, 포텐셜 에너지는 상황 보고 mg 델타 h로 적당히 표시하고 더한다. 역학적 에너지는 1에너지 정리, 1에너지 정리 써가지고 실제로 더한다. 원하는 결론, 역학적 합은 보존됐다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 더하면 요거 더하면 요거 나와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이 비례상수값 맞추고 변형하고 하다 보면은 물어보는 거 웬만한 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긴 풀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오기를 교재에 있는 문제, 워크북에 있는 문제 쭉 다 좀 풀어와 보세요.